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부천도시공사가 독립개발로서 첫 발을 뗄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천도시공사는 개발 사업을 위해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통합 출범했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컸는데요. 최근 부천혁신파크 개발 사업에 LH공사가 손을 떼면서 부천도시공사가 주도권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공한다면 부천도시공사 독자 개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홀로서기에 성공할 기회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의회에서 광래경 의원과 박정산 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에 좀 장황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천 혁신파크 사업을 부천도시공사가 독자 개발할 기회가 생겼다. 자, 일단 이 사업이 뭔지부터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업 소개를 좀 박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천 혁신파크 사업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민간 위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공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천시가 LH와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 그 이제 위치는 구 원미구청 자리고요. 약 한 12만 5천 제곱미터 정도의 네. 부지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융복합 혁신 플랫폼, 그다음에 일자리를 연계한 주거 플랫폼, 그다음에 공공 지원 플랫폼으로 세 개로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도심에 이제 원미구청 자리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지만 그동안 원도심에 이제 쇠락이 있고 이제 슬럼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천시가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약 250억하고 이제 지방비 50억에서 네. 약 한 3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1,860억이 소요되는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이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 부천시와 도시공사가 직접 계획하고 설계해서 시공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당초 이게 좀 LH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었다고요? 손 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2020년 네. 7월 15일 날 부천시하고 LH가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했어요. 네. 2020년 10월 21일 날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원미 일동의 옛날에 원미구청 자리예요. 제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더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 3,700평 부지에 예를 들면 아까 박정선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어요. 근데 A구역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만드는 그 구역, 그리고 B구역은 네. 그 청년주택, 임대주택을 예. 가져올 것이고, 그 C구역은 우리 공공기관, 원미구청이나 이제 그 다음에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로 갖고 거기 안에 원미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기타 등등의 공공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C구역이 있었는데 기존 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제 B구역, 청년주택, 임대주택 부분만 당신들이 해다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LH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성을 확인해 보니 네. 이 B구역만 해서는 무슨 소리냐? B구역만 해서는 전혀 LH에 도움이 안 된다. A, B, C 구역을 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어야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협의 과정이 올해 3월 25일까지 치열하게 있었고요. 그 3월 25일에 이제 시장 방침을 좀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에서. 이게 A, B, C를 다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LH가 다 하고 우리한테 팔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LH가 하는 사업에는 부천시가 어떤 역할이나 그런 주도적인 부분이 혁혁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공공사업으로서 해야 되는 우리 그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LH가 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천시가 계속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와 이제 일정 부분의 협의를 하고 우리 시가 그럼 단독으로 A, B, C를 다 하겠다. 네. B만 A, B, C를 다 하는 것을 LH에게 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A, B, C를 다 하겠다고 해서 6월 10일경에 이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토부의 협의를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6월 말 정도에 이 과정에서 모든 과정은 이제 LH는 다 손을 떼고 네. 우리가 부천도시공사와 함께 그러면 부천시가 도시공사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게 되는 겁니까? 시행과 시공을 다 부천도시공사에게 위탁하고 일정 부분에 LH에게 주려고 했던 위탁 수수료를 오히려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공사에게 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지금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뒤에 맞춰야 되는 일정들에 따라서
뭐 주민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9월 정도에 이루어져서 아마 이제 사업을 우리 시 주도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결국엔 국토부하고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네. 하셨는데 이게 지역 도시공사가 갑자기 이제 맡게 됐잖아요. 네네. 예, 사실 준비했던 건 아닌 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도 부천도시공사가 네. 아예 배제되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천시와 국토부와 도시공사가 함께 이제 부천시가 갈 때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역량을 할 수 있는 도시공사 네. 사장님이 또 국토부의 유기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항상 이 사업들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도하에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떤 계획 단계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머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 시의 입맛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주도적인 면에서는 크게 아주 자리매김을 한 것이고 특히 그 부분에서도 수익에 네. 있어서도 LH에게 어쨌든 우리가 판매를 다 개발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오는 예. 것보다는 우리가 공공개발로서의 같이 함께하는 건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입맛에 맞게 더 주도하여 할 수 있고 그 수익에서도 일정 부분은 우리 시의 이익이 되도록 예. LH에게 줘야 되는 그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부분은 굉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 지금 이제 독자 개발이라는 걸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일단 맡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모두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를 이제 우리 예.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부천시 LH가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부천시가 맡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토부는 빨리 어떤 경우라도 정리를 네. 끝내고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제 국토부하고는 내부적인 조율은 됐고 예. 문서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구두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와는 이미 그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이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이제 지정을 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가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사업자 선정이 이제 도시공사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이제 우리 부천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부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예. 청년주택 건설 쪽에 이렇게 좀 치중을 하고 우리 부천시가 기획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공사 부천시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천시의 어떤 의견이나 방향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된 배경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인데 걱정감이 한 가지 있어요. 도시공사가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보이는 건 없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시공사가 특별히 이제 단독으로 했던 예. 사업들은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사업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네. 운동장 R&D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역곡 체육관, 그다음에 부천 뭐 중동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들, 네. 그다음에 이제 송내동에 대형 주차장 같은 거는 이제 도시공사가 직접 예. 그거를 이제 설계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완공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이제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시공회사는 아닙니다. 시공회사는 아니고 시행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인력을 가지면 충분히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적기에 지원을 해서 그런 예산 부족 사항이 발생만 되지 않는다 하면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물론 보여줄 시간이 부족했던 건 인정하겠어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도시공사에 14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 본부에. 그래서 본부장님 한 분 계시고요. 네. 그 중에 3명이 시가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주도적인 또 팀장, 부장급에 계세요. 근데 그 나머지 이제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10분 정도가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하였는데 사실상은 책임을 짓고 일을 하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사항이 도시공사 사장님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거에서 사업을 잘 따오시고 다 한다고 하는데 협력이나 조율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반이 지금은 좀 예. 역량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라는 것은 책임을 짓고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뚝심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 부분이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할 때에도 도시공사가 한다고 하지만 위탁을 하지만 네. 실제로 도시공사와 거의 부천시가 한 7대3으로 부천시의 역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라고 합니다. 일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또 수월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측면이 도시공사가 7이어야 되고 우리 시가 3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도권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의 역량의 그 상태에서는 도시공사가 7이 아닌 부천시가 7의 상태와 도시공사가 3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우려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 시에서 파견한 그 부장께서 우리 부장이 우리 시에는 팀장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주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장, 지금 우리 시에 파견된 팀장급의 역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영입이 되어야만 시급하게 그것도 영입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그러니까 연습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좀 하시오라고 지난 시정질문 때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업을 받은 거예요. 공모해서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장의 마인드와 개발본부 자체의 어떤 그 역량의 강화가 시급하게 좀 마련되어야 하고 그 마련된 속에서 시와 도시공사가 좀 대등한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를 초석이겠죠, 이 사업이. 그렇지만 그 단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가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모든 걸 더 떠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시에서도 자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박 의원께서도 전문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본부장님은 이제 LH 출신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이제 직원들의 그런 역량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부천 도시공사가 역곡 공공주택지구 이제 사업과 관련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LH 매번 그 업무 회의를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흐름은 이미 파악을 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또 전문 인력을 또 보충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게 과연 우리 시가 그 많은 예산을 적기에 투자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LH하고도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LH가 받고 이제 부천시가 단독으로 하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천년 주택 부지가 약 56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거를 LH가 부담을 하기로까지 했었지만 이제 LH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담 그 다음에 이제 1860억에서 국도비 300억을 뺀 나머지 1560억에 대한 돈에서 이 560억의 토지비 이거는 부천시가 현물로 출자를 하든지 해도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건설비가 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약 10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든 시가 되든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만들어낼 건지가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산 부담을 지금 부천시가 항상 기존까지는 특정 개발 비용에서 뭔가 출연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뭐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공사나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출자를 고민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역곡이나 지금 또 대장동의 출자가 지금 또 뭐 1000억 출자 동의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300억은 이미 역곡에 갔고 뭐 나머지 이제 또 도시공사 공사체를 발행해서 좀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출자를 더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출자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해서 25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1년 연차별 예산제 확보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24억, 그 후년에는 또 한 100억 뭐 이런 예. 식으로 그 본 예산에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는 시 자체 부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반하고 있는 또 굵직굵직한 뭐 문예회관이며 이런 네. 것들이 좀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은 서로 조금 비껴나가면서 본 예산에 시 자체 부담을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체 부담에 대한 예산을 시가 수반해서 이건 시가 부담할 문제거든요. 예. 오히려 공사를 하는 부천도시공사는 이 공사를 위탁해서 위탁 수수료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출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자체제 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원도심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금을 계획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자본 예산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걱정이 한 가지가 3기 대장 신도시에 대한 또 도시공사의 역할과 또 예산 자본 이게 적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동반해서 해야 되는데 다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함께 드네요. 자, 그러면 대장 신도시의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도시공사의 역할과 지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비율이나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네. 계획에는 대장 신도시의 도시공사가 약 3천억 정도를 네.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 비율대로 지분을 나눠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가 작년에 1,000억의 출자 동의안을 해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현금으로 300억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300억밖에 가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역곡 공공주택지구에 이제 투자를 해서 공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약 한 70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만 이 많은 자본금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지금 부천 혁신지구에도 투자가 네. 되고 역곡 공공주택지구에도 투자가 대장동도 투자를 하려면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을 그 시기에 같이 예.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도시공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역곡 공공주택지구든 대장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공공용지를 우리 시가 사서 아파트 공동 시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방향 전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예. 게 훨씬 낫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이시죠? 그 네. 역곡의 공공용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뭔가 확보를 하는 그 단계는 이미 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네. 대장동에 한번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는데 그 대장동에 대한 부분도 뭐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지분을 어느 정도를 하게 될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네. LH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오히려 한쪽에서는 LH가 하는 사업을 다 중단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적인 그런 암묵적 합의는 LH가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에 네. 들어와서도 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또 LH와 우리 부천시가 함께 했을 때 그 지분에 대한 몫이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안정하고 여기서 확보될 수 있는 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것이 우리 시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걸 다시 우리 시에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는 과정까지는 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이런 큰 그림까지 그리기는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상 지금 떨어진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역곡은 역곡대로 그리고 대장은 지분 문제나 어떤 투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난제 중에 여기 하나 사실은 이 혁신지구가 우리의 선정된 과정에서는 반갑지만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팔아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시장님은 계속 하시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의 확보에 대한 문제는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볼 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마련해서 아까 좀 실질적인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공사체나 이런 여러 가지 진짜로 예. 써야 되는 수단들을 쓸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만 해도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쪼록 부천시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되기를 바라야겠죠. 예.
저희가 또 이 시간 마련해가지고 좀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